안녕하세요. 닥터 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적인 환란이었으며 사상 최초로 일본과 한반도 국가 간의 대규모 총력전이었던 임진왜란의 조선인 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무려 7년 동안 조선, 일본은 물론이고 명나라까지 참전하여 삼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의 주동자인 일본의 보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는데, 이것이 도쿠가와 가문을 주축으로 하는 에도 막부죠. 도쿠가와는 조선과의 교류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였고, 심지어 애당초 자신은 조선 침공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해사록의 기록에는 1607년 조선은 사신을 보내 왕의 국서를 일본에 전달하며 주된 내용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달라는 세환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1607년 5월 24일 일본의 에도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 일본 양국이 처음으로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서로 문답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이라는 난리를 겪고 일본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탐하는 목적도 있었죠. 1605년 이미 조선인 포로의 송환이 있었지만 그때는 양국의 국교가 회복되는 정식 교류는 아닙니다. 조선도 임진왜란 이후로는 일본을 꼭 하대할 것이 아니라 잘 달래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여서 서로 국교를 회복함에 앞서 조선인들의 세환이 먼저라며 그 조건을 먼저 달았습니다. 조선 사신단의 내용을 기록한 해사록을 보면 이제 두 나라가 새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때 사로잡힌 남녀들을 모두 돌려주지 않는다면 귀국이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즉, 조선이라는 국가는 대외적 방침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조선인 포로 전원의 귀국을 그 국교 회복의 조건으로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원칙으로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았으나 그들도 한 가지 원칙을 걸었는데, 조선인 피로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 라는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즉,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일본에 남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들은 송환하지 않는다. 이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 측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전체 조선인 송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일본은 조선 측 사신단의 요구에 협력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 중 일본에서 높은 대우를 받은 화백, 선비, 도공 같은 일부 특수기술을 가진 인물은 송환을 거부하기도 했고, 애당초 일본 전국으로 흩어진 조선인 포로들을 중세 일본 정권이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며 당연히 조선인 노예를 소유한 일본인이 이를 감추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일단 일본이 국가적으로 협력하여 송환된 조선인은 해사록의 기록으로 1148명이었으며 1599년부터 1643년까지 63건으로 6323명의 조선인이 조선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당연히 이는 전체 조선인 포로 중 극히 일부입니다. 자, 포로 송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인 남편이 있는 경우였는데, 끌려가서 만약 일본인 남편과 혼인한 조선 여인은 조건상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일본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또한 더 큰 문제는 전쟁이 7년이나 계속되었기에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경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일본으로 끌려가 포로 송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도 거의 10년 있다가 진행되었기에 어릴 때 끌려간 조선인 아이들은 이미 일본화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조선말을 못하고 일본말을 잘하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릴 때 잡혀가서 20대가 된 청년들은 워낙 어릴 때 잡혀와 말은 그렇다 치고 자신이 조선에서 어디서 살았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엄청난 문제도 발생했죠. 바로 이렇게 이미 일본화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간다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 남기를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복잡합니다. 해사록의 기록을 보면 황당한 기록이 있는데, 해사록 윤 6월 11일과 8월 22일 기록을 보면 나이 15세 이후에 포로가 된 자는 본국을 조금 알고 언어도 조금 알아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듯 하였으나 매양 본국이 살기가 어떠한가를 물으며 양쪽의 다리를 걸쳐 거취를 정하지 못하므로 친절하게 말해주고 되풀이해서 간곡하게 타일러도
의혹이 풀리는 자는 또한 적었다. 10세 이전에 포로된 사람은 언어와 동작이 바로 하나의 외인이었는데 그래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사신이 왔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와서 뵙는 것이고 고국을 향모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나마 돌아가고 싶어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모두 품팔이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생계가 조금이라도 넉넉하여 이미 뿌리를 박은 사람은 돌아갈 뜻이 전혀 없었다. 조선 사신이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려고 설득했으나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건지 망설이고 여기보다 나은지 물어보고 그나마도 일본에서도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었지만 대우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노인이라는 나주 사람은 권율에 휘하에서 임진왜란에 참전한 용사로 일본으로 잡혀가 노예로 살았지만 중국 배를 이용해 탈출하며 1600년에 조선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으며 그 외에도 일본의 주인이 풀어주지 않아 자력으로 일본을 탈출한 사례가 있으며 이들은 조선에서 영웅 취급을 받기도 했죠. 문제는 조선으로 귀환한 포로에 대한 대우인데 아무래도 정식으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난중잡록 을사년 1605년 4월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정은 송환된 사람들을 이경준에게 넘기고 형편대로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고 하니 경준은 여러 선박에 분부하여 그들이 가자는 대로 가라 하였다. 그런데 선장들은 남자와 여자들을 맞게 되자 서로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얽혀 매기를 약탈하고 포로하는 것보다 심하고 곧 연고 관계를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어려서 잡혀간 사람들은 다만 조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자기의 계보나 부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 자기의 종이라 칭하고 아름다운 여자면 그 남편을 묶어 바다에 던지고 멋대로 자기의 것을 만드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세상 천지에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는 법이니 이 사실이 모두 임금께 알려져 이경준은 즉시 파직되고 이윤용이 대신하였다. 따라서 각도의 수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자행한 변장을 적발하라 하였으나 수사들은 형식적인 일이라 보고 끝내 고발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들을 선장들이 이쁜 여자는 노비로 삼고 남편은 바다에 버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대우를 받는가 하면 1617년에는 귀환한 300여 명을 구산에 내려놓고 마중오기로 한 관리가 오지 않아 300명이 모두 쫄쫄 굶었다는 사건도 있었죠. 상황이 이러니 소문이 나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현대도 다르지 않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전후 처리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근현대 일제강점기만 해도 사정상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일본인들도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제1조선인들도 수도 없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인간사의 복잡함과 전쟁의 무서움을 동시에 알려주는 사례가 바로 임진왜란의 조선인 포로들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